어르신 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터 한복판에서 한 사내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저거 예조 판서 이위 대감 아니야? 판서가 거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야, 저게?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넝마주의 할멈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과 예를 관장하던 그 높은 벼슬아치가 어찌하여 저런 거지 같은 노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무릎을 꿇은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 가락지가 어찌하여 어르신 손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제야 할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에 작은 가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푸른 빛을 띤 청옥 가락지였습니다. 그 가락지는 7년 전 과거길에 올랐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예조판서 이위의 외아들 서기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대체 어찌하여 그 가락지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넝마주의 할멈의 손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조선의 판서가 저 노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담온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한양의 장터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의 예조판서가 넝마주의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뒤에는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슬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장터에는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넝마주의 할멈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는 해가 뜨기 전부터 장터에 나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등에는 낡은 넝마 바구니 하나가 있었고 손에는 작은 막대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멈은 장터 바닥을 천천히 살피며 사람들이 버린 헌천이나 낡은 배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넝마 몇 장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멈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넝마를 주워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그 할멈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 할망구 또 왔네네. 냄새 나니까 저리 가. 아이들은 할멈을 보면 깔깔거리며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할멈은 그 돌멩이에 맞아 손등에서 피가 나도 그저 소매로 슬며시 닦을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거나 대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넝마를 주었습니다. 할멈은 사실 원래부터 넝마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먼 시골 마을에서 외딸과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던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딸을 금지옥엽 키웠지만 그 딸마저 이름 모를 선비와 정을 통하고 아이를 낳더니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할멈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딸이 남기고 간 핏덩이 은이뿐이었습니다. 할멈은 결심했습니다. 내 딸은 지키지 못했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늙은 노파가
아이를 키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할멈은 한양 장터로 올라와 넝마주의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더럽다고 침뱉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배 조각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모아 쌀 한 줌으로 바꿨습니다. 할멈의 손등은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할멈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은희의 배를 채워줄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눈발이 날리던 날, 할멈은 종일 돌아다녀도 넝마 한 조각을 얻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꽁꽁 얼어 막대기조차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할멈의 뒤에는 항상 작은 아이 하나가 따라다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은희였어요. 은희는 늘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장터를 따라다녔습니다.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으면 은희는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은희는 어린 나이임에도 할머니의 고단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비단 옷을 입고 사탕을 먹을 때 은희는 할머니가 주워온 낡은 천 조각을 보며 예쁘다고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넝마를 줍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끙끙 앓을 때면 은희는 작은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두드렸지요. 할머니, 제가 이 다음에 커서 할머니 비단 치마 사줄게요. 울지 마세요. 아이의 그 한마디가 할멈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밥 있어요? 할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오늘은 넝마가 조금 모이면 쌀 한 줌은 살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그날도 장터의 인심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헌옷을 주기는커녕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넝마 바구니는 겨우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할멈은 장터 구석에서 누군가 버린 시든 배춧잎 몇 장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솥에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미음이었지만 할멈은 그것을 정성스레 은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서 먹거라. 은희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할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할멈은 정말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났고 눈앞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성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조판서 이위였지요. 그날 이 판서는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아이 하나가 조용히 미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허리가 굽은 노파가 앉아 있었지요. 노파는 미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 판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시 뒤 아이의 손이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 판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손가락에 가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지요. 푸른 빛의 청옥 가락지였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가락지는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그의 외아들 서기가 늘 끼고 다니던 가락지였지요. 이 판서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판서는 그 후로 7년 동안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팔도에 사람을 풀고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냥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아들의 방을 서성이다가 자리에 드는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락지가 넝마주의 할멈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저 노파가 내 아들을 죽이고 뺏은 것인가? 아니면 죽은 시신에서 몰래 빼낸 것인가? 분노와 의심이 이 판서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판서는 결심했습니다. 저 노파를 지켜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장터에는 낯선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늙은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는 넝마주의 할멈이 앉는 자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거지는 바로 예조판서 이위였습니다. 평생 비단옷을 입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더기 옷을 걸쳤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거지면 저쪽 가! 여기 앉지 마! 찬밥 한 덩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는 흙바닥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다 여기까지 왔는가? 하루는 비가 살짝 내리는데도 피할 처마 하나 없어 그냥 막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아이 하나가 그를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조선의 예조판서가 거리에서 빗속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의심하고 증오하던 넝마주의 할멈이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할멈은 자신이 끓인 미음 반 그릇을 이 판서에게 내밀었습니다. 배는 채워야지요. 이 판서는 그 미음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친 음식이었지만 굶주림 끝에 먹는 그 미음은 눈물겹도록 따뜻했습니다. 이 판서는 그릇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대접만 받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아래로부터 온기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할멈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할멈은 넝마를 주어 팔아 쌀을 조금 사면 늘 먼저 은희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 판서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장터의 행패꾼들이 할멈의 자리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할멈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여기서 넉마를 팔아야 오늘 저녁을 먹습니다. 이 판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희가 달려나와 할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나쁜 아저씨들. 은희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얼른 은희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은희야. 할머니 괜찮아. 이 판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따뜻하고 선한 노파가 내 아들을 해쳤을 리가 없다. 저 가락지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은희가 이 판서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어요? 이 판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같이 있어요. 우리 집은 좁지만 따뜻해요. 그 말에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던 자신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온기를 나누어주는 이 아이가 훨씬 더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판서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아들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어쩌면 사람 사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며칠 뒤 한양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 장터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넉마주의 할멈도 은희의 손을 잡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이 판서는 그 뒤를 따라갔지요. 비가 너무 거세서 이 판서는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잠시 뒤 할멈과 은희는 허름한 초막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이 판서는 밖에 서 있었지요.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할멈이 말했지요. 비 맞으면 병 납니다. 들어오시오. 그날 밤 비는 좀처럼 그칠 기색이 없었습니다. 초막 지붕 위로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졌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은희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넉마주의 할멈도 벽에 기대어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방 한쪽에 놓인 큰 뒤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뒤주는 이상하게도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넉마주의의 초막에서 자물쇠가 달린 뒤주라니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주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어떤 예감이 자꾸만 그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조심스럽게 뒤주를 열었습니다. 뒤주 안에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은 없었지요. 대신 낡은 도포 한 벌과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천천히 그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가 차곡차곡 접혀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조심스럽게 맨 위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이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편지는 분명 아들 서기의 글씨였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과거 길에 오르던 중 도적을 만나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초막에 있었습니다. 이 집 노파와 그 딸이 소자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아버님께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회복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이 판서는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낸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자를 살려준 이 집 딸은 마음씨가 참 고운 사람입니다. 제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던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 마음을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노하실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도 차마 보내지 못합니다. 이 판서는 그 대목에서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아들은 내가 무서웠던 것이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편지 한 줄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판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님의 손녀입니다. 이름은 은이라 지었습니다. 아버님께 당장 보여드리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려 합니다. 은이가 조금 더 자라 말을 배우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려 합니다. 이 판서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은 가문의 법도가 무서워 신분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과 딸이 버림받을까봐 이곳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 겁쟁이 같은 선택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이해되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희미한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마을에 큰 병이 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끝내 보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버님, 부디 은희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부디. 편지는 거기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글씨는 마지막까지 다 쓰이지 못한 채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힘을 다했었을 그 부디라는 두 글자 앞에서 조선의 예조 판서는 그만 아이처럼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철석같이 붙들고 살아온 가문의 체면, 신분의 법도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마지막 편지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잠든 할멈과 은희가 보였습니다. 할멈은 사위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저 가락지를 평생을 배불리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7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넉마를 줍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사위가 남긴 옷가지와 편지, 그리고 손녀 은희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 판서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나 신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약속을 지키는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한양 장터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그 하인들 사이로 정갈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예조판서 2위 대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켰습니다. 이 판서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넉마주의 할멈 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판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를 살려 주셨습니다. 어찌 제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넉마주의 할멈은 당황하여 판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사위와 약속한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은희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조용히 이 판서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이 판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울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도 아빠 편지 볼 때마다 맨날 울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안 울게 해줄 거죠? 이 판서는 은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오야,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마. 내 할머니 눈에 다시는 눈물 나지 않게 하아. 그날 이후 이 판서는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비천한 노파와 손녀를 가문에 들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호통을 쳤습니다. 가문의 명예라 하셨습니까? 내 아들이 벼랑 끝에서 죽어갈 때 손 내밀어준 것은 우리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저 노파의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었습니다. 신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분을 내 어머니처럼 모실 것이요. 이 판서는 할멈과 은희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 약방을 열어 아픈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세도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어른. 넉마주의 할멈은 죽는 날까지 은희의 손을 잡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문의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와 체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그릇의 미음, 한 번의 손길,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작은 마음이 한 아이의 삶을 지켜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담 온실이었습니다.